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작물 보험금 볼게요. 그런데 보험금이 그동안에 우리 1과목은 갑자기 2과목 들어가셔서 당황하실까 봐 1.5과목 문제풀이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논작물, 밭작물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1과목에서 우리가 하는 보험금이 100% 중에서 한 7, 80% 그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금. 우리 보험 기간을 통해서 보험금의 종류 다 파악하셨죠? 이양직파 불능. 네. 벼만 하다하는 보험금이 이양직파 불능. 자, 퀴즈. 교재 안 보고 하셔야 되는데. 제양제직파 수학불능. 벼만 해당하는 거. 그러면 조사료용 벼만 해당하는 거. 조사료용 벼에서 유일하게 보장하는 거. 경작불능. 그쵸? 네. 맹류는요. 밀보리 귀리. 경작불능, 수학감소. 전 품목이 다 지급하는 거예요. 답하고 계시죠? 네. 경작불능. 네. 자, 계산식 자체가 너무 간단해요. 계산식 자체가. 사실 수학감소만 조금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이거 문제 내기도 민망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나온다면 막 여러 가지 막 섞어서 나오겠죠. 네. 그다지 바람직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쓰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키워드 하나라도 빼먹으면 감점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여기 또 자세히 쓰신다고 자조화, 병충해 특약 가입, 농지라고 병충해 쓰시면 땡이다. 자조화만. 네. 농지 전체를 농지가 2000제곱미터인데 500제곱미터만 이양직파 불가능해요. 다른 데서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데 이 세 가지 다 쓰셔야 되겠죠. 네 번째,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네 번째, 통상적인 영농활동 이행한 경우 1, 2, 3, 4가 다 충족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입금액의 1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과거에 10%였다가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 보상해 주는 거예요. 네. 겨우 요거냐고요? 네. 보험으로 이득 보면 안 된다. 내 뭐 인건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 아니에요. 네. 자, 불능보험금 계약은 소멸한다 더하기 우리는 아예 쓰세요. 그럼 환급보험료 없음까지 쓰시면 금상첨화겠죠. 네. 이건 뭐 계산하고 말 거 없습니다. 제2항 재직파 벼만 해당. 보험기간 내에 보험기간 이때부터 보험 시기 개시일이 어떻게 되죠? 이양직파 완료 24, 경과한 경우엔 계약 24. 그리고 이양 한개일까지 7월 31일 판매 개시일. 보상하는 제로. 이때는 병해충 특약 가입했다면 자조화병. 이제 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해충 걸릴 수 있죠.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면적 피해율. 피해 면적 조사해요. 조사도 굉장히 간단해요. 조사했더니 내가 1000제곱미터 가입 면적인데 피해 면적이 200이네요. 20% 초과하죠? 10% 초과하죠? 오케이. 지급 대상. 자, 그런데 보험금 이름이 뭐죠? 다시. 그럼 이 피해 면적에 다시 이양직파 하세요.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거. 근데 계속이 아니라 한 번만 지급한다. 한 번만. 1, 2, 3, 4. 키워드 하나라도 빼먹으면 나만 감점이다. 다른 사람 다 쓴다. 가입금액의 25%를 한도로 면적 피해율을 적용합니다. 면적 피해율은 너무 간단하죠?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 자, 이때의 피해 면적이 뭘까요? 피해 면적
우리 과수에서는 나무 분류했었죠. 실, 미, 고, 수, 기. 물론 수학불능은 적종만. 이제부터는 면적이에요. 이제 사고의 스위치를 면적으로 돌리시면 돼요. 실제 경작 면적. 우리 이건 이제 용어의 정의 따로 안 볼게요. 논구번 이런 부록에 보시면. 그다음에 수학 불능 면적. 수학 불능 면적을 다른 말로 고사라고 합니다. 아니 뭐 나무처럼 과실 수확은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지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게 수학 불능이잖아요. 아니 얘는 땅이잖아요. 땅. 수확이 불가능한데 땅은 죽지 않아. 뭐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학 불능 수확이 불가능하다 고사다. 그다음에 타작물 벼 심는다 해놓고 뭐 밀 심거나 말이 안 되지만 네. 미보상 면적. 이거는 밭작물하고 이제 동일해요. 면적 구분은. 콩 심는다 해놓고 팥 심은 면적. 그다음에 이미 수확이 완료된 기수확 면적. 그럼 여러분 조사 대상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우리 두 문자만 따자고요. 실수 탐이기. 어떤 분들은 뭐 실고 탐이기 하기도 하고.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피해가 뭐예요? 피해. 회사에서 인정하는. 예주 뭐. 그쵸? 네. 그렇구나. 자, 1, 2, 3, 4 키워드. 아마 여러분 초판본에는요. 제가 여기서 이 면적 비율 0.1을 누락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어표로 올려놓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0.2 면적 비율 써 넣으시고 이거 계산이라고 할 것도 없죠? 네. 자, 일단 근데 주의할 거 하나가 있으니까 볼게요. 면적 비율 몇 퍼센트 초과해야 된다고? 10%. 나중에 밭작물 가시면 그때는 이제 제 정식 또 제 파종 이런 보험금들이 있어요. 그때는 면적 비율이 10이 아니라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해요.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기 부담 비율이 만약에 40%다. 면적 비율이 1000이면 1000제곱미터를 만약에 가입했다. 근데 자기가 40%예요. 최소한 401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되겠죠. 꽤 큰 거예요. 근데 벼는 중요하니까 그냥 면적 비율이 10 초과하면 네. 구분하시고 자, 그런데 조사를 해봤어요. 가입 면적이 2000인데 보상하는 제로 면적 비율, 피해 면적이 있나 가서 봤더니 있어요. 피해 면적이 600 나왔어요. 자, 그러면 면적 비율이 30% 오케이. 지급 대상이죠. 10초가 있으니까 초과했어요. 자, 근데 다시 재이항, 재직파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2번 해요. 재자 들어가는 건 항상 2번 합니다. 전조사, 후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했더니 600 중에 400만 했네요. 재이항, 재직파를. 그러면 면적 비율이 20%. 이해되시죠? 네. 어떤 상황인지 이게 뭐 전조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1차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2차 조사. 자, 어떤 면적 비율? 1과목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2과목 보시면 재이항 재직파 하지 않은 면적, 미이행 면적. 이 경우에는 지금 200을 미이행했네요. 미이행 면적이네요. 네.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외하래요. 얘만 피해 면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얘만.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면적 비율은 여기서 재이항 재직파 실시한, 이행 완료한 면적을 기준으로. 네.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이런 의문 안 생기세요? 예를 들어 전조사를 실시했어요. 1차 조사를. 간단하게 1000제곱미터예요. 가입한 면적이. 가서 보상하는 제로 피해 입은 면적 봤더니 뭐 140제곱미터예요. 자, 면적 비율이 14%네요. 네.
이 면적 비율도 용어가 어떤 때는 면적 비율, 어떤 때는 뭐 피해 면적 비율, 뭐 피해 비율 그렇게 나옵니다. 10% 초과하죠. 1차 조사 때 오케이 보험금 지급 대상. 자, 다시 제2항 재직파 이행 완료한 경우 1회 지급이죠. 2차 조사, 후조사 가봤어요. 또 가입 1000인데 뭐가 모자랐나 봐요. 묘가. 그래서 80제곱미터만 이행 완료했어요. 제2항 재직파. 자, 그럼 면적 비율이 몇 %예요? 8%네요. 자, 이때는 기준이 우리 지금 보험금 지급 기준이 면적 피해율이 벼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고, 그러니까 정수 단위로 11%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1차 조사 때는 오케이. 근데 2차 조사 때 해봤더니 안 되네요. 보험금 지급해야 되나요? 1번 지급한다. 2번 지급하지 않는다.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요. 농금원 이론서에 정해진 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전조사 때 지급 대상이면 다 지급해.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급하지 않아. 미이행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하라 그랬잖아. 지급하지 않아. 둘 다 있어요, 의견이. 이론서, 약관, 뭐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 지급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실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자, 시험을 보려면 우리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런 거 규정 없는 문제 나오면 그쵸.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복수정답 인정되기가 쉽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규정.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2항 재직파 미이행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돼 있어요. 이 과목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면적 피해율은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으로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피해 면적. 저는 이게 맞다가 아니고요. 지금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 지급해야 된다고 봐요. 이 보험금의 의미. 다시 제2항 재직파한 그 피해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좁게 적용하고 한다면 제2항 재직파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 면적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농가분들의 경작을 계속 지속하기 위한 그런 뭐 일종의 보장이잖아요. 보험으로서의 실익을 얻기 위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건 제 견해고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케이스에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교재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다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급해야 하지만 풀이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유는 뭐 주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 보세요. 미이행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하래요. 그럼 여기서 제외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외하래요. 그럼 제외한 면적을 지급했을 때 면적 비율이 10을 초과해야 된대요. 10%를.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는데 이 피해 면적이란 단어가 1차 전조사 때 피해 면적, 2차 후조사 때 피해 면적이 다르면 다른 개념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 1차 때는 지급 대상이었는데 10을 초과해서 2차 때 10% 이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그래요. 다른 건 다 이상 돼 있는데 여기서만 초과해요 또. 식물체 피해율은 65%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런 건 뭐 넘어가 주자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 저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네. 이유는 아니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면서요. 미이행 면적은 그러면
제외해야 되잖아요. 피해 면적에서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값이 10을 초과해야 된다잖아요. 이렇게라도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죠? 하지만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돼요.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지만 여러분께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 공부하시다 보면요. 내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실물을 반영한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는 농작물과 가축이 대상인데 시설까지도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시설은 완전히 달라요. 시설은 정말 따로 한 건 놓고 공부하셔야 될 정도의 그런 내용 다 백그라운드 내용 생략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 생략하고 갑자기 띡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물론 우리나라 보험제도에서 아직 시설 평가에 대해서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이론들도 좀 있다고 해요. 손해사정사분들 시험을 봐도 네, 제가 실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나온다? 복수정답이다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발목 잡히시면 안 돼요. 내 다른 걸 다 맞겠다. 우리 목적은 시험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품목이 다 보장되는 경작불능. 조사료용변은 얘만 되고요. 보험기간 내 보험기간 변은 출수기 70%. 조사료용변은 판매 기시연도 8월 31일까지, 맹류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상하는 제로 식물세 피해율이 65% 이상이면서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하나라도 빼먹으면 나만 틀리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하세요. 이건 이제 지급 대상이고요. 대상이 됐다고 다 지급한 게 아니라 산지 폐기 등으로 보험 목적물 전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 써주시면 물론 여기도 쓰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제가 같은 벼 품목이지만 분질미와 일반 벼가 퍼센트가 다릅니다. 자, 그게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가 식물체 피해율. 일반 벼는 65예요. 일반 벼, 맹류, 조사료용 벼는 65 이상의 피해면은 경작이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자, 분질미, 가루쌀은 60% 이상이에요. 퍼센트. 일단 또 하나 나옵니다. 가루쌀.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연구기관들에 있는 분들, 연구원들이 막 신품종들 개발하죠. 대표적인 거 뭐 바로미 2, 또 2가 붙더라고요. 가루미 2. 왜 개발할까요? 여러분 밥 많이 드세요? 밥. 쌀 소비량이 엄청 급감하죠.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가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종목마다 다르지만 품목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 전체적인 퍼센트로 봤을 때 깜짝 놀라실 정도. 10%가 안 돼요. 전체 품목, 식량 다 전체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품목마다 다릅니다. 밥 대신에 밀 소비량이 엄청 증가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마자 밀가루값 폭등. 코로나 터지자마자 베트남에서 쌀 수출 딱 막기 시작하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쌀값이 우리나라야 뭐 비축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폭등. 식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쌀 소비량이 급감하다 보니 쌀 소비량을 좀 올리기 위해서 우리 쌀로 만든 빵, 쌀국수, 이런 대체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처럼 기존의 쌀들은 수분량이 많고 분쇄가 어렵대요. 제가 해본 건 아니니까 저 자료를 봤지만 일단 가루를 만들려면 물에 불려야 된대요. 습식 재분해야 된대요. 불려서 그다음에 가루를 내고 건조시키고 굉장히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든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제품 값이. 그쵸? 자, 그러다 보니 분쇄하기 쉬운, 수분이 조금 덜 들어있는, 쉽게 말해 이제 가공용 쌀 가공식품 만들려고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까냐면, 이야기를 깔고 시작하냐면, 이건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겠죠? 네. 막 육성하는 거예요. 네. 피해를 인정하는 허들이 낮아요. 자, 결국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린 시험이 중요하니까. 일반벼라고 해볼게요. 일반벼. 뭐 맹류 조사료용벼 마찬가지지만 같은 벼니까 비교해보면 식물체 피율이 정말 치사하게 64%. 아, 이러면 65 이상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수치로. 일반벼 64%. 경작불능 신청했어요. 인정되나요? 65 이상이어야 된다잖아요. 안 돼요. 분질미는요? 분질미 64%. 60 이상이면 된대잖아요. 오케이. 자, 이 밑에 수확불능보험금이 있어요. 나온 김에 할게요. 네. 재현율이 뭔지 몰라도 일단 일반벼 65% 미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65 미만. 66% 해볼게요. 재현율이 뭔지 몰라요. 66% 나왔어요. 일반벼. 보험금 대상 되나요? 내가 신청했는데. 안 되잖아요. 65 미만이니까. 분질미는 70 미만.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분질미 피해 허들을 낮췄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싫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65%를 기준으로 일반벼. 식물체 피해율은 이상. 재현율, 수확불능의 재현율은 미만. 됐죠? 분질미? 식물체 피해율은 60 이상. 재현율은 70, 10% 단위. 70 미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벼, 밀, 보리, 귀리,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네, 이제 다 아시죠? 1 마이너스 자기 나누기 2. 일정 비율 쓰세요 했다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네,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중요. 42.5 아니라고요. 자기부담 비율 15%형 42.5가 아니라 42. 중요한 건 여기서 귀리. 없겠죠? 10, 15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내용이지만 혹시나 또 실린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간청둥지의 벼. 자기부담 비율 10, 15% 없어요. 안 실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조사료용 벼 볼까요? 가입금액의 보장 비율, 보장 비율 전혀 다른 건가 봐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왜 보장 비율이라 하냐면 조사료용 벼는 자기부담 비율이 필요 없잖아요. 가피자가 아니고 경작불능만 보장하잖아요.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 아니라 그냥 보장 비율이라 하는 거예요. 퍼센트 똑같고 45, 42의 자격도 보시면 자기부담 비율 10, 15%인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 동그라미 2번 친구들은 이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덜 주네요. 저 중에서 경과 비율을 반영한대요. 근데 경과 비율을 봤더니 사고 일자가 아니라 월에 따라서. 그러니까 5, 6, 7, 8월을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 종기가 8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 85, 90, 100. 사고가 만약 7월 달에 났다. 그럼 곱하기 9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다만 6월 달이 80%예요. 80, 80, 90, 100. 보장 기간 벌써 나왔고 보험금 다 똑같은데 얘만 다르구나. 네. 자, 근데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 복분자에서
이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식물세 비율이 70%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는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을란다. 그럼 받고 이제 계약 소멸이죠. 네. 나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안 받을란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받으면 만약에 복분자 같은 경우는 메인이 되는 과실손해보험금을 받을란다. 65% 미만이면 당연히 피해가 있으니까 과실손해조사에서 과실손해보험금 받겠죠. 이 경우는 수확감소니까 수확감소보험금을 받을란다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큰 피해가 있는데 이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민 입장에서 봤으면 내가 유리한 보험금, 난 보험 들었는데, 그쵸? 내가 유리한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정책보험이라 많은 지원을 받기는 해도 그래도 내가 보험 들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 NH 입장에서 본다면 이만큼의 큰 피해가 있는데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로 보는 거죠. 양쪽이 다 일리가 있죠, 이런 건. 자, 근데 이렇게 선택을 못하는 게 있어요. 선택을 못하는 거. 이거 또 70이니까 숫자 헷갈리지 마시고 65 이상. 65 이상인 경우에 선택을 못하는 거. 그게 벼. 분질미 일반 벼 다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 벼 65, 분질미 60% 이상. 그 다음에 밀, 보리 뭐 아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지금은 내용이 자꾸 빠지면 산으로 가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못하는 거 있어요. 즉, 65% 이상이 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 그냥 경작불능보험금 받고 끝. 자, 이런 게 벼하고, 그 다음에 콩. 나중에 이제 밭작물 하겠죠. 팥. 과거에는 이 친구들도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그쵸? 네. 이제 안 된다. 이제 이런 품목들이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흐름이. 네. 즉, 이 친구들은 경작불능 지급 대상이 된다면, 즉, 식물세 비율이 일반벼 65, 분질미 60, 콩팥은 그대로 65고요. 된다면 경작불능 보험금 받고 끝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내용이 1과목 보험금, 지금 이 파트죠. 2과목 보험금, 2과목 조사 방법에 각각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재밌죠? 네. 자, 25년도 농금원 이론서 나오면 체크리스트 하나 더 올려놓으세요. 자, 먼저 우리는 1과목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벼, 일반 벼든 분질미든 이렇게 써있어요. 1과목 밑에 보시면 경작불능 보험기간 내 발생한 재해로 식물세 피해율 65, 여기는 이제 일반 벼, 맹류, 조사료용 벼, 분질미 60인 경우 수확 감소, 수확 불능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네. 근데 이게 2과목에 가잖아요? 조사 방법과 보험금 산정이 다르게 써 있어요. 이게 맞아요. 1과목 기준으로 하세요. 1과목 기준으로 하시고 2025년도에 이 내용이 정리가 됐는가. 네. 정리 안 돼 있으면 또 시끌시끌 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맹류, 즉 보리, 귀리, 밀. 이 친구들은 65% 이상이면 선택. 65% 미만이면 수확감소보험금 받겠죠. 자, 조사료용 벼는요. 65% 이상이면 선택이 뭐예요? 경작불능만 된다고요. 65% 미만이면 보험금 못 받는 거죠, 뭐. 네. 오케이. 자, 수확불능보험금. 우리 경작불능보험금 보장 기간이 벼의 경우에는 출수기 뭐 이쯤이라 치면 수확불능보험금은요. 수확량 조사, 이제 수확 시즌이 됐어요. 수확량 조사를 하다 보니 품질이 너무 떨어지네. 그 품질을 재현율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현율 의미를 찾아보면 일정량의 벼에서 완결을 벗겨낸 후 나오는 현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현미 비율. 네. 일반적으로 한 80% 나온다고 해요. 근데 65도 안 나왔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다. 정상표로 출하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분질미는 70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68% 일반표는 수학불능 부응금 안 되는데 분질미는 오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경작불능에서 지금 이거는 수학 다 익어야지, 알곡이 다 익어야지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기가 조금 더 흘렀죠. 그렇죠? 조금 더 지났을 거 아니에요. 15%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갔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불능의 1 마이너스 자기 나누기 2 더하기 15% 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이 퍼센트를 다 쓰셔야 되지만 우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도 아니죠 뭐. 네. 자, 불능보험이니까 똑같이 계약소멸 환급보험료 없음. 지금 벼만 하는 거 다 했죠? 이항직파, 불능, 제2항제직파, 수학불능. 네. 수학감소보험금, 여기는 조사료용벼는 수학감소보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벼, 조곡과 그다음에 맹류만 해당하고요. 마찬가지로 수학감소보험금이니까 핵심은 얘네요. 예, 키포인트. 평년 수확량 산출하는 거는 우린 배울 것이고 종합과수랑 똑같아요. 벼에서 약간 특이한 것만 보시면 되고요. 부상하는 재해 발생하면 수확량 조사를 하겠죠. 수확량 조사. 그러면 조사 수확량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 사실상 이 과목 가시면 물론 이제 각각의 조사 방법 보시겠지만 우리 다른 보장은 다 끝났고 요 조사 수확량 산출하기 위한 조사 방법, 수확량 조사 방법 3가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들로 인해 이거 산출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해율 평소이평에서 짠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는 뭐 특별히 암기할 게 없죠. 네. 오케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아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포인트는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기부담 비율. 특별 약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일단 귀리 없다라는 거. 간척뼈는 안 나왔으면 무시. 자, 15% 가입 자격 볼까요? 우리 그동안 많이 했죠. 한번 다른 거 하나 찾아보세요. 그동안 뭐 적종이야 여기가 손보험료의 100%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25년도에 어떻게 되나 보자 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20% 맞았어요. 3년 맞았고. 다른 거. 계약자. 과수는 여기 보시면 3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으로 돼 있어요. 얘는 계약자. 논밭작물. 뭐가 다를까요? 자, 아버지가 5년 아주 우수하게 손해를 낮게 경작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똑같은 농지를. 그럼 이제 시작. 이해되시죠? 논하고 밭작물은 경작기간, 재배기간이 1년이잖아요. 계약자에 의한 차이가 많다. 과수는요. 한번 뿌리 박은 나무가 막 10수년, 한 20년, 30년 막 자라잖아요. 그렇죠? 농지에 의한 차이가 많다.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나 계약자.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계약자 기준이죠. 우리 논밭 요거 자기부담 비율도 이때의 손해율도 계약자 기준, 가입 연수도 계약자 기준이라는 거. 특약 별거 없습니다. 병해충 특약 우리 아까 했고요. 병해, 충해 나누는 거 했고 벼에 이항직파 불능 부보장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보장 받는데 부보장을 한 거는 무슨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있구나 생각만 하시면 되세요. 우리 복분자의 수학기 부보장도 뭐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언급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이학이 있구나. 자, 그리고 이런 병해충 7종의 증상을 정리해놨어요.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이런 거 시험 직전에 확실하게 암기하시고요. 네.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놨으니까 확실하게 암기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수 관련 수학량하고 뭐 인수 관련 수학량이 뭐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기준, 오히려 가입 기준에 조금 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하고 문제풀이하고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